안녕하세요. 초이 팀장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요즘 현대사회인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하시는 고민이 바로 노후 대비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빠르면 20, 30대에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시지만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려 한다면 정말 머리가 아프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후에 이것들 중 적어도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 하는 보험들을 모아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상품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들고 보장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노후 대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군으로 나뉘는데 오늘 추천해 드릴 건 바로 변액연금보험입니다. 변액연금보험 하면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 설명을 들어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렇게 쌓인 보험료를 활용해 투자를 합니다. 투자가 잘 된다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투자 실적이 저조하면 수익, 즉 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죠. 하나 지금 판매하는 변액연금보험 중 몇몇 상품들은 투자 실적이 저조해도 마이너스가 나도 일정 비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데 이를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투자해서 성공하면 더 많이 줄 건데 그게 잘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 수익금은 챙겨줄게. 이런 얘기죠. 암 같은 질병에 대해 진단금, 치료비, 생활비 등을 보장하는 플랜들은 내가 아프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반면 연금보험은 내가 아프던 아프진 않던 내가 설정한 시기가 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보험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연금 수령액이겠죠? 내가 얼마를 납입했을 때 노후에 매달 얼마를 받게 되는지 40세 남성 기준으로 예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고 있는 A, B사 최저보증이율 6%, 7% 플랜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40세 남성 매달 30만원, 50만원씩 10년 동안 납입하는 조건이고 연금 개시 나이는 65세입니다. A, B사 각각의 장점이 있으니까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7% 플랜의 경우 무려 30년 동안 최저보증 7%를 제공합니다. 반면 B사 6% 상품 같은 경우에는 10년 혹은 납입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6%, 그 이후의 기간 동안 5% 보증됩니다. 즉 내가 납입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면 5년 동안은 6%, 그 이유는 5%, 납입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경우 10년 동안 6%, 이후 기간 5%, 내가 납입기간을 15년으로 설정했다면 10년 동안 6%, 이후 기간 5% 최저보증 이율을 적용받는 거죠. 제가 비교표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면 평생연금 기준금액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의 이 최저보증 이율을 불이한 금액입니다. 당연히 더 높은 금리를 최저보증하는 A사의 7% 플랜이 평생연금 기준금액이 높겠죠. 다만 이 연금 수령액은 평생연금 기준금액으로만 정해지진 않습니다. 연금 지급률, 장기유지 가산율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 기준을 다 적용했을 때 연금 수령 금액은 월 30만원 기준 A사는 연 수령액이 356만 9,612원, B사는 356만 8,950원입니다. 50만원 기준도 한번 살펴볼까요? 50만원 기준으로는 A사 594만 9,353원, B사 594만 8,250원입니다. 이렇게 연금 수령액만 보면 A사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A사의 경우엔 연금 수령액은 높지만 조기 사망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평생연금 기준액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 이 불이된 금액이 아닌 원금, 내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수령한 연금을 뺀 나머지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B사의 경우 원금이 아닌 원리금, 즉 평생연금 기준액에서 연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양가족이 남겨져 있거나 하는 경우라면 B사의 플랜을 고려해도 정말 좋으시겠죠. 반대로 나는 부양가족, 내가 죽은 이유는 상관없이 내 연금 수령액이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A사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연금보험이 월 납입 금액도 높은 편이고 오래 기간 유지를 해야 하다 보니 돈 내는 재미라고 하죠. 이런 게 없을 수가 있어요. 딱 연금 개시 나이 이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니까요. 실비나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청구도 하고 수술하게 되면 수술비도 나오고 하지만 이 연금보험은 그런 게 없죠. 그렇다 보니 지루할 수 있는데 이런 주식 투자나 펀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변액이라는 플러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셔서 내가 더 높은 연금 수익을 받으실 수 있게 조금 더 조정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설사 마이너스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완납만 다 하시고 연금으로 받으신다면 이 최저 보증이율로 상당한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확실한 노후 대비 플랜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이 플랜은 비과세 연금 상품으로 월 15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유지하신다면 나중에 연금 수령하실 때 세금 걱정 없이 연금 수령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종신연금형이라 연금 개시 나이부터 사망 시까지 90세, 100세 그 이상까지도 계속 쭉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보험은 요즘 치매보험보다 선호되고 있는 재가급여 보험입니다. 보험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럼 재가급여란 무엇인지 어떤 장점이 있고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가급여 보험 얘기를 하려면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아셔야 하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일지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께 국가에서 드리는 혜택인데요. 이 장기요양보험도 등급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라고 해서 판정을 통해 가장 심각한 1등급부터 비교적 경증인 5등급, 추가로 인지 등급까지의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에 따라 장기요양 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심각한 상태라면 시설에 입원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정도 심각한 단계가 아니라면 자택에서 방문간호, 방문 목욕 등의 지원을 받으시는데 이걸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야기고 저희가 얘기하는 재가급여 보험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 방문 목욕이나 방문 간호 등의 이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거나 복지용구를 구입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가입하시게 되면 금액은 적게는 30만 원에서부터 50만 원, 90만 원까지 매달,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매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재가급여 보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급 5등급을 판정받은 상태여야 하는데요. 지금은 인지 등급부터 가능한 특약도 있습니다만 보장 한도는 좀 작은 편이고요. 이 5등급이 바로 치매에 해당하며 치매보험의 경우 경증일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중증일 때 보장받는 보험료가 훨씬 크지만 중증 판정을 받기가 쉽지 않죠. 재가급여 보험에서는 치매 환자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에서 51점만 돼도 지급 조건이 충족되는 거기 때문에 치매보험 대신 혹은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노후에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심신의 기능장애가 온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치매 관련 가족력이 있다거나 내가 조금 건망증이 생긴다, 좀 갈수록 자주 깜빡깜빡한다, 치매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준비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뇌질환이나 중증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 역시 미리 준비하시면 정말 좋은 플랜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변액연금처럼 보장 개시 이후 무조건 일정 금액을 수령받는 형태는 아니지만 혼자서 거동에 제한이 있거나 치매가 생겨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생활비마저 없다면 정말 힘들겠죠. 이렇게 보장성이 뛰어난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면 심적으로 굉장히 큰 안정감도 있을 거고 조금 더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보험은 환자를 잠깐이라도 간호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정말 꼭 필요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바로 간병인 보험입니다. 내가 아파서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간병인을 지원해 주거나 가입 금액만큼의 입원 일당을 지급해 주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보험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냐 아니면 내 돈으로 간병인을 고용해서 쓰고 그 뒤에 청구하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원 일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일당의 경우 비갱신형 상품은 없고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보내준 추후 물가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겠죠. 65세 남성 기준 고혈압, 고지혈증 등 약을 드시고 계셔도 가입하실 수 있는 간편 상품으로도 3만 원대로 충분히 가입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간병인 지원 일당과 달리 간병인 사용 일당은 내가 간병인을 사용한 일수 곱하기 보장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15만 원을 가입했고 열흘 동안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15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보통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보장을 해주고 비용이 7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0%, 7만 원 미만일 경우엔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죠. 지금이야 15만 원이면 대부분의 간병인을 고용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15년 후, 30년 후를 대비하는 게 간병인 보험인데 인건비는 지금보다 훨씬 올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체증형 간병인 보험을 보시면 됩니다. 이 체증형 간병인 보험은 매 5년마다 내 보장 금액이 10%가 정액 할증되는데요. 예를 들어 50세에 15만 원을 가입하고 20년이 지났다. 그럼 5년마다 15,000원씩 상승했으니 70세에는 21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60세 여성 비갱신형으로 4만 원대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랜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해당 약관에서 보장하는 납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사유 발생 시점부터 납입을 하지 않아도 보장은 만기까지 받을 수 있는 납입 면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특약이 필요 없다고 하신다면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또 해당 플랜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간병을 해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플랜이기도 하죠. 이 간병인 보험은 비교적 젊은 분들이 준비하신다면 비갱신 체증형으로 70대 이상이시라면 간병인 지원보험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노후에는 여러 질환들의 발생률이 높은데요. 특히 입원 시에는 주의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자식들에게 부탁을 하기에도 서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미리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 주신다면 걱정을 더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노후에 적어도 하나는 꼭 있어야 하는 3가지 보험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암 진단비나 혈관질환, 수술비 등이 들어간 종합보험도 만기 나이만 충분하다면 노후에 굉장히 큰 플러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유병장수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명이 길어진다고 해서 질병까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현명하게 노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설계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 문의 주시거나 위 번호로 직접 연락 주셔도 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이 팀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